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꿈꾸는 자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란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원대한 꿈을 안고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해외 취업 인기 국가 중에서도 일본 편을 준비했는데요. 일본 취업의 어떤 특급 정보들이 공개될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먼저 취업 정보 전해드리는 신세미 캐스터 만나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취업 정보, 먼저 대기업 취업 정보입니다. 지난 23일부터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홈쇼핑, 푸드, 면세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외국어와 PC 활용 능력이 우수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또 홈쇼핑에서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가 가능한 외국어 특기자도 채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지방근무가 가능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4월 1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화방산에서 영업마케팅, 경영과 생산관리 부문에서 신입사원 공채를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분을 찾고 있으며 부문별로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마케팅 부문에서는 아랍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을,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공인 노무사 자격증 소유하신 분을, 생산관리 또한 관련 자격증 소유자분을 우대하고 있으니 계열사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기간은 4월 15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또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30일부터 일반직 신입행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IT, 디지털, 리스크 자금 운용 등 총 6개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유자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세부 내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꼭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30일부터 고세코리아에서도 판매사원 교육 담당 및 일본어 통번영 신입사원을 공채 시작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과 일본어가 필수입니다. 또한 문서 작성 우수자, 엑셀 고급 능력자, 그리고 JLPT 2급 이상 및 JPT 700점 이상이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채용 조건과 모집 분야 잘 챙기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멘토시죠. 동국대학교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취업이 보인다에선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기대감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존재 헬퍼 김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헬퍼라고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뭐 워낙 국내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 해외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증가 추세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그만큼 이제 취업 경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포지션이 많이 오픈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약 3,200여 명 정도가 해외로 취업을 했었고요. 네. 2017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7,500명, 약 230%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히 많은 거죠. 네. 내년도 되면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약 1,000여 건 이상 돌파되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 이외에 이제 월드잡에서도 별도로 다 조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국가별로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나라에 주로 많이 나갔었는지 2013년도에 보자면 호주가 가장 많았네요. 호주가 가장 많고 네. 또 일본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 추세가 좀 바뀌면서 일본 쪽으로 대거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 2015년도에 잠깐 미국 쪽으로 전향됐던 경향이 있지만 추세가 강점이 일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인력들뿐만 아니라 인도 또는 외국에 있는 인력들이 IT 업종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 취업한 인원수가 300여 명에서 1,500명 단위까지 이거 500% 이상, 500%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직종별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서비스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해외로 많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차 어느 쪽으로 변화되고 있냐면 전문직 또는 기술직 쪽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업종을 비롯해서 전문직으로 해외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수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는 큰 흐름을 그리시고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취업이 증가할수록 그 해외 취업 방향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 솔직히 막막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저 국내에서만 대학을 졸업하고 딱히 뭐 외국에 거주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당장 어디에서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큰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 기업들이 지금 해외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는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폭넓은 게 있습니다. 예.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에서 인력들을 채용하는데 이거 인사조직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누고 조직 문화에서도 검토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채용하고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은 M&A를 시도합니다. 왜? 신입사원이라든지 경력사원 채용해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교육훈련이나 네. 경력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미 확충되어 있는 사람들을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인원들이 바로 직업에 그 직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추선된다. 그거 이외에도 별도로 다 이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유 인력이 많은 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여유 인력이라는 말이 조금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목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입하거나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다가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고서 진행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는 것들에만 몇 가지 뽑아놓고 그 직무에 또는 그 자회사에 필요한 인원들만 채용하는 그런 방식. 이걸 리얼 옵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리얼 옵션 방식으로도 채용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해외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 리얼 옵션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어디서 도움받을까?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부 주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해외 취업과 관련돼서 K-무브 산업이 있어요. 예. 사업이 있는데 K-무브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해외에도 K-무브 센터가 있습니다. 또 쿠트라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들 글로벌 취업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하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해외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각 지방자치제에서도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산이나 경북, 제주, 창원 그 지방자치제별로 상공회의소나 청년 해외 취업 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청년 해외 인턴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진출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독일에 특히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강소기업들을 탐방하고 근무를 해볼 수 있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론티어 펠로우십, 국제 워크캠프 등 다양한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화면 보시는 것들에 한번 네.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
유용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상당히 뭐 국가부터 민간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해외 취업 준비할 때 사실 가장 우리 학생들이 골치 아파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네. 아무래도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언어는 어느 정도 구사를 해야 취업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언어 못하는데 해외 취업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 평상시 그냥 일상생활 조금 얼리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자, 가만히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한국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외국어, 한국어 잘 못한다고 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업무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보여지면서 함께 생활합니다. 다만 특별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전문 용어 그런 것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알아봐야 돼요. 상용 단어라든지 전문 용어 습득은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파이낸스 부문이라든지 엔지니어링, 네. 코스메틱과 같은 부분들은 그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 뭐지? 라고 어버버 해버린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해외 취업에 지장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직군이나 직무별로 굉장히 그 요구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만약에 제위 외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면 곁들이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도 잘 못하겠는데 제2 외국어까지 얘기를 하냐고요. 이건 왜냐하면 그들이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제3국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예. 미국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스페니쉬를 조금 곁들일 수 있다면 네. 아주 금상첨화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별로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언어를 아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네. 치명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치명적이진 않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뭐 잘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 언어는 다홍침하니까. 최대한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또 언어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또 두 번째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해외 취업 자체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따로 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돈 안 들어갑니다. 전셋집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알아볼 수 있으면 비용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죠.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업 알선 기관,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리게 될 텐데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에이전트는 한국 내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직자분과 예. 또 해외 기업들을 서치해서 매칭시켜주는, 연결해주는, 브리칭하는 예. 그런 취업 알선 기관들이 예.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직접 인터뷰하고 서류 작성이라든지 또 인사 담당자나 그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이라든지 그림들을 구직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보게 된다면 약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게 평균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런 적은 알선 돈은 아니네요. 결코. 적은 돈 아니죠.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쵸. 많아요. 예. 교육 다 받고 그 돈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업체별로는 약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규모들도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는데 한번 검토하실 항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내 취업도 어려운데 해외 취업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지만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해외 취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서류 전형이겠죠. 네. 입사 서류를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하고 또 당장 정보를 얻지 못하면 손도 대지 못하는 게 네. 사실 서류인데 이런 네. 걸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잘해야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고민하는 언어 다음으로 고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 비용은 나중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 비용으로만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서류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데 한국으로 그냥 옮겨와 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 보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요. 똑같이 고민합니다. 서류 작성하는데. 그런데 언어적인 부분만 좀 다를 뿐이지 서류 작성하는 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고비임에 분명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화면을 하나 좀 캡처해서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이 예일 대학인데 그 예일 대학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훑어본 적이 있어요. 네. 현지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도메스틱이죠. 그 나라에서는 예. 국내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조차도 학교 내에서 온라인 레주메 리뷰라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온라인으로 레주메를 리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 이건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그 서류 쓰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한국으로 들어와 보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말로 제대로 취업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이라면 해외 취업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만 그 나라 언어로 바꾼다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은 체크가 좀 필요한 건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레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네네. 이런 말씀 같은데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하다 보면 이 좀 해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도 만나보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부는 열심히 해요. 학점들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해외 연수라든지 어학이나 자격증, 외국어 성적 상당히 뛰어납니다. 학교 네. 안에서 동아리나 별도로 엑스트라 활동들을 한 것들은 참 많은데 그렇군요. 정작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포인팅돼서 매칭되어 있는, 포커싱되어 있는 그런 활동 소스들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요령이 없다는 굉장히 거죠. 많습니다. 요령도 요령이지만 본인이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맞추어 나가는 그런 노력과 과정들이 조금 누락되지 않나 싶은 예. 경우가 많아요. 예.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HRM 인사 담당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 찾아왔었어요. 예. 국내 교육기관에서 한 3년 정도 경력이 있었고 대학원에서 HRD를 전공한 그런 학생, 여학생이었는데 29살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근데 그분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HR과 관련된 그런 경험이 쓸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스펙은 좋은데 HR 쪽으로 포커싱할 수 있는 그런 경력 내용이 없으니까 네.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솔루션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안에서 대답하는 것 중에서 하나하나 세밀한 걸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일이나 또 활동, 취미 생활들을 한 것들을 쭉 도출해서 역량 맵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역량 예. 맵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류를 작성을 할 때 내가 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과 매칭시킬 수 있는 소스들이 기록되어 있는 인덱스, 노팅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서류를 쓸 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에 집어넣으면 가장 좋을 만한 그런 소스가 뭐 있을까 예. 고민하면요. 뭐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경험이 좋을까? 그러면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때 지도를 펼쳐보는 거예요. 질문 내용을 보고 내가 그동안에 쭉 경험을 작성했던 지도를 펼쳐보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네. 그런 소재가 튀어나옵니다. 그 소재를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 쪽에다 먼저 집중을 해봤고요. 인턴 경험했는데 조직 문화라든지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살짝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또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학부하고 대학원 시절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HR과 관련 HRD 조직 전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라든지 과제, 연구 같은 내용 중에서 매칭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 라고 판단해서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량을 뽑아냈고 예. 표현이나 문장력, 단어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 매칭을 좀 시켜줬던 그런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어요. 결국 뭐 왕도가 있다는 거니까 방법대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입사 서류 어떻게 해야 남들과는 좀 다르고 또 남들보다는 튀는 이 서류를 좀 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건 모든 이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독특하게 쓰거나 차별화되게 쓰는 방법이 있지요. 예. 독특과 차별이라는 걸 한번 질문을 학생들한테 해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대신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별이라는 것은요, 남들 다 했는데 내가 좀 다른 거고요. 남들 다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하거나 다른 것이고, 독특하다는 것은 남들 없고 나만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둘 중 하나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독특한 것을 쓰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만한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 한다면 차별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은데요. 그 부분을 정답 드리자면,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놓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KSA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KSA요? 네. 예. Knowledge, Skill, 그리고 Activities. 죄송하지만 산인공에서 말씀드리는 A는 Attitude를 말씀드립니다만, 예.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Attitude보다는 Activity를 요구하는 지원 서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Activity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레주메에 예. 차별화되어서 얹혀지게 되면 인사 담당자들 참 좋아하죠. 예, KSA 저희가 기억을 좀 하고요. 자, 네네. 이제 자소서를 쓸 때 그 자소서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커버레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써야 심사관들의 마음을 좀 쿵 하고 때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본인 한번 팔아보십시오. 본인 한번 팔아볼 때 네. 광고입니다. 광고할 때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죠. 카피라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이유가 최근에 선전했던 뭐 광고 보게 되면은 큰 목소리로 하지 않고 속삭이면서 하는 광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예. ASMR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왜 아프게, 왜 아프게, 뭐 이런 거.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커버레터에 들어가줘야 돼요. 인사 담당자들이 당신을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KS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낸 사람인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우리 직무하고 연결이 되는 항목이 있는지, 그 표현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1분 자기소개, 바로 앞 시간에서도 어느 강사님께서 차 코치님이 말씀하셨구나. 예. 그 차 코치님이 자기소개하는데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핵심적인 얘기로 한 문장으로 본인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이 준비가 된다면 커버레터에 충분한 효과, 카피라이팅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취업에 성공한 그 예시라든지 이런 걸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기반은 KSA입니다. 뭐 공부했니예요? 너 우리 회사에서 이 업무 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거 뭐 있니? 라고 물어보는 항목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났던 학생이 지금 아마 미국 비자 받고 뉴욕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 학생인데,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다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패턴이나 형식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항목에 집중해 주세요. 그들이 네. 꼭 꼭 찾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뭐 공부했느냐예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액티비티가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돼요. 프로페셔널 익스페리언스, 특별한 경험들, 예. 전문적인 경험들, 어떤 것을 했는지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잡스크립션을 반드시 좀 간단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스라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기간 써주시고요. 항목들과 내가 해냈던 done, doing 내용들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코멘트를 한 가지 팁으로 드리자면, 기간 밑에는 합산 기간을 좀 가로치고서 표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손꼽아서 인사 담당자들이 계산해서 합산해야 됩니다. 그쵸, 좀 쉽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매너상, 배려상 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예.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스킬 부분인데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격증이 뭐 있어요? 나 할 수 있는, 직접 만지고 시키면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예. 유용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뭐 이렇게 견본을 보니까 말씀하신 KSA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깔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뭐 이런 건 좀 아무리 서류 통과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중에서도 국가별로 어떤 뭐 서류의 양식이라든지 또 선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국가별로 입사 양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한국처럼 입사 지원서가 포매팅 되어서 예.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3월 27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공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서식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별로 서류는 별로 없지만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체크하고 싶었던 항목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NCS가요, 우리나라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유럽과 미국 선진국들에서 도입되고 연구됐던 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준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콩고에서도 NCS 제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콩고의 채용 정보까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롭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해외 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런 건 참 다들 비슷하더라라는 게 있다면 좀 몇 가지 꼽아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건 하나입니다. UFC 경기 아시죠? 예. UFC 경기할 때 격투하는 선수들이 주 전공이 틀리는 경우가 많죠. A라는 선수는 주짓수 스타일이고요. B라는 선수는 레슬러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다면 공격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타격일 것이고 한 사람은 그라운드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들이 평소에 훈련하고 본인의 몸에 붙였던 잔 근육들은요. 특별한 부위에 특별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발달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취업하는 사람들, 아무리 취업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취업하는 사람들은 매년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공통점을 쭉 보다 보니까 예. 빠른 분들은요. 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 시작합니다. 와, 그쵸. 직무 선정하고 요즘은, 네.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근육들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2학년 말 또는 3학년 때부터 이런 분들이 취업해요. 굉장히 딱한 경우가 금년도 2월 달에 졸업하신 분이 저 이제 3월 달, 4월 달에 공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딱합니다.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통점 미리 준비하시는 미리 영양맵 준비하시는 걸 일찍 해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해외 취업이나 또 인턴십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사실 뭐 그 에이전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네. 좀 연계를 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런 에이전트의 좀 대행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인턴십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예. 과정을 보게 되면요. 고용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고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네. 따라서. 만약에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후원 기관이죠. 스폰서 재단을 통해서 DS2019라는 서류가 오가게 됩니다. 예. 받아서 작성하고 신청해서 승인받고 한국에까지 오는데 약 6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서류를 받은 다음에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1,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총 3, 4개월 정도가 되고요. 각종 지출 비용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알선 비용이라든지 서류 작성, 또 인지대 의료보험, 항공권 등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약 700여만 원 정도가 비용이 예.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부담금 없이 준비하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현지 연결되는 끈이 없다면 국내에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워크넷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로그인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직업 소개서 파견 업체라는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시게 되면 예. 관할 지역별로 그게 유료 직업 소개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비용을 무료로 받지는 못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알선이 업체구나라고 해서 컨택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사실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워낙 네. 또 요즘은 취업 사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또 검증된 곳을 이용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이렇게 해외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고 또 구직자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이 학교나 나라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시죠.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 워킹홀리데이 하고요. 예. K-무브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취업 지원센터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워킹홀리데이는 전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허락받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아르바이트 형식밖에 못합니다. 대신 K무브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외교부, 교육부 등 통해서 장기로 해외에서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종류는 뭐 취업이든 인턴이든 창업이나 봉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주요 대상 국가들은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미국 등지가 있습니다. 인턴 등으로 본인의 경력 키우실 수 있고요. 여행으로는 알 수 없는 실생활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예. 더욱이 비용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K무브 사업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훈련 수당하고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 또는 2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여러 해외 취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네.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짚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들 출신들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그냥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가장 좋은 최고의 스펙은 인턴이다. 직접 그 직무를 경험해보고 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스펙이다라는 문장을 드리면서 어떤 일이든지 미리 역량맵 준비하시고 내 몸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키워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성공적인 해외 취업 가능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기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